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절반 이상이 배움에 어려움을 겪었답니다. 그래가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 성인 장애인들을 위해서 장애인 참배움터가 도움을 주고 있는데 필수 교육뿐만 아니라 사회를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권리와 자립에 대해서도 가르쳐준답니다. 그런데 이 장애인 참배움터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데 부산 유일 장애인 약 참배움터가 어떤 곳인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장애인 참배움터 유재윤 사무국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이 장애인 참배움터라고 하면 부산에서 유일하게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야학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어떤 곳인지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33년 전에 대학교를 다니는 한 청년에게 장애 친구가 있었습니다. 예. 이 친구가 머리는 너무 똑똑한데 장애가 있어서 학교를 못 다니고 또 못 배워놓으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교 동아리 방 한 구석에 대학생 2명, 장애인 2명이서 검정고시를 시작한 게 이제 장애인 참배움터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초 한글 교육, 검정고시, 직업교육을 갖게 하는 또 직업교육, 그리고 장애의 예술인을 발굴하는 예술 활동까지 아우르는 부산 유일의 평생교육 6대 영역을 모두 아우르는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이 관에서 해야 될 일을 이런 선의에서 시작해서 33년을 이어오고 계신 건데 아까도 잠시 언급을 했지만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를 보니까 이제 장애인 절반 이상이 배움에 어려움을 겪었다 하던데 실제는 어떻습니까? 네, 전국에 약 260만 명 그리고 부산에만 16만 명의 장애인이 있습니다.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장애인분들 중에 열에 한 분은 학교 근처도 못 가보셨고요. 100명 중에 5, 60명이 중졸 이하의 학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치열한 대한민국 사회에서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고 게다가 장애까지 있으니까 우리 지역사회에서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사회적인 문제의 해결의 출발점은 교육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뭐 지금 아까 33년 전부터 이렇게 시작이 됐다. 굉장히 꽤 오래된 역사를 자랑하고 있는 참배움터인데요. 부산에 거주하는 성인 장애인들의 교육을 도맡아서 하고 계시는데 많이들 찾아와 주시는지 어떤지 궁금합니다. 예, 한 30년간 운영하면서 장애인분들이 한 300~400명 이상의 장애인분들이 참배움터를 졸업하시고 취업도 하시고 사업도 하시고 그래서 각자 영역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고 현재는 지금 한 50여 명 정도가 또 열심히 공부를 해나가고 또 꿈을 꾸고 계십니다. 예. 지금도 많은 분들이 지금 열심히 공부를 하고 계신데, 근데 여기서 이제 아까도 언급하셨지만, 이제 장애인분들 뭐 학과 교육, 요거 말고도 권리와 자립에 대해서도 배운다고요? 네네. 뭐, 자립에 좀 초점을 맞춰져 있는데, 좀 이게 좀 자극적인 말이지만, 이 장애인 학생분들이 단순히 고등학교 졸업증 땄다고 해서 다닐 수 있는 직장의 영역이 뭐 확 늘어나고 이런 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회적인 어떤 장치의 문제인데요. 이 일반인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이 계단, 문턱, 좁은 문, 좁은 화장실 이런 것들이 휠체어를 탄 장애인분들한테는 사실 한 15m 벽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참배움터가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이 할 수 있는 일과 그리고 뭐 직업 이것을 연계를 해서 요즘에는 온라인 창업 교육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 수급자인 장애 학생분들이 다수가 수급비를 깎이거나 탈락하시면서 지금 돈도 벌고 세금도 내고 하면서 당사자들이 전혀 생각 못했던 어떤 지역사회에서의 책무, 역할, 뭐 권리 이런 것들을 같이 배워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네. 저렇게 학생들이 교육을 받고 나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을 것 같은데요. 좀 어떻습니까? 꼭 이제 하나는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두 가지거든요. 해서 하나는 처음 이제 환갑에 처음 참배움터에서 한글을 배우신 분이 한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한글을 배우고 집 앞 간판에 써져 있는 글이 떡볶이집이라는 거를 60년 만에 알았답니다. 네, 그리고 이제야 세상이 보인다고. 이제는 이제 당당하게 어깨 피고 동사무소 들어가서 내 이름, 내 집 주소, 내 전화번호도 당당하게 쓸 줄 안다고. 네, 그런 말들을 하셨고, 이 말 들었을 때부터 사실 2배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학생분들 이제 기초수급 탈락시키는 맛에 일하거든요. 이게 손가락 하나 겨우 움직이는 장애인분들이
참배부터 직업교육을 통해서 스스로 돈도 벌고 세금도 내고 그로 인해서 복지 비용도 절감하고 경제 발전에도 기여하고 이런 어떤 긍정적인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진정한 복지라고 저는 네. 좀 생각을 합니다. 예, 정말 큰일 하고 계신데. 근데 요새 이제 걱정이 경기가 원체 안 좋다 보니까 이게 운영하시는데 어려움은 없을지 그게 걱정입니다. 아, 저희는 코로나가 일반 기업에만 안 좋은 영향을 줄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이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이 등교를 못하고 수업을 못하니까 교육청에서 지원받던 그 교육비도 끊기게 되고 뭐 경제 상황이 어려우니까 또 개인 후원도 많이 끊겼고요 해서 학생이 2019년쯤에는 한 70명 가까이 되면서 정말 우리 꿈을 한번 실현해 볼 수 있겠구나 싶었는데 수업을 못하니까 학생도 뭐 절반가량 끊기고 월세가 또 부담되니까 더 좁은 공간으로 이사도 또 하게 됐고요. 이 직원도 6명까지 늘었다가 지금은 또 2-3명에서 월급도 없이 이렇게 또 동사하면서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참배연타가 지역사회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니까 이게 아무리 어려워도 저희는 놓을 수가 좀 없고요. 다행히 지금은 좀 회복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은 이제 부산 유일이니까 이제 참배연타가 단순히 회복 수준이 아니라 부산 지역의 성인장애인 교육을 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아직 가야 할 길이 좀 너무 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좀 짚어봐야 할 부분이 장애인 교육기관으로서 지자체 지원을 받으려고 해도 중증 성인 장애인을 위한 특수 형태 교육기관이라서 오히려 지자체 지원에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거는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네, 저희 같은 단체는 사실 월세나 뭐 냉난방비, 인건비 같은 이런 운영비 지원이 좀 절실합니다. 예. 네. 근데 저희는 일반 평생교육 시설이고 운영비를 지원받을 자격이 사실 이제 법적인 근거가 없는 단체입니다.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이 돼야 되는데 이게 또 되려면 기본 시설을 갖춰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저희 같은 열악한 단체는 그런 시설을 갖추기가 좀 어렵고 그리고 지원을 못 받으니까 열악하니까 지원을 못 받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아유 진짜 뭐 갖출 거 다 갖추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으면은 어떻게 그렇죠. 뭐 때문에 이렇게 봉사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더 어려운 대로 좀 이렇게 잘 지원이 돼야 될 텐데 참 그런 조건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배부터 어렵다 소식 듣고 좀 시민들이 따뜻한 관심을 주셨다 하던데 어떻습니까? 네, 최근에 신문에서 감사하게 또 연재를 해주시면서 예. 저희 꿈들이 시민분들한테 좀 많이 전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모 기업 대표님도 신문 보시고 이제 큰 도움을 주시기도 하셨고 개인 후원자분들도 종종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근데 뭐 저희가 너무 기분이 좋은 건 돈의 문제가 아니라 이 지역사회에서 저희들이 그리고 이 장애 사회에서의 꿈과 목표에 관심을 좀 기울여 주시는 것 같아서 이제 너무 기분이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좀 외로운 기분이 좀 덜어졌다고 해야 되나? 예. 자, 지금 또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좀 작지만 뭐 도움을 좀 전하고 싶다 이런 분들 계실 것 같거든요. 어떻게 좀 연락을 하면 될까요? 연락은 네이버 검색창에 네. 장애인 참배움터를 검색해 주시면 저희 카페가 바로 나오고요. 거기 자세한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네. 이 5,000원 10,000원의 정기후원이 저희한테 정말 큰 도움이 되고요. 아마 뭐 혹시 뭐 괜찮으시면 전화번호를 알려도 드려도 되는 건가요? 네, 괜찮습니다. 네, 부산 051에 515-0859번입니다. 예, 515-0859번이나 예. 검색을 하셔가지고 장애인 참배움터 카페를 이용해서 또 안내를 받으실 수 있다. 예.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요런 또 관심 덕분에 또 기운도 나셨겠지만 이 장애인 약 자체에 대한 어떤 지원 같은 게 좀 있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좀 어려운 질문인데 저희 쪽이 이제 복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복지는 뭐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게 누군가에게는 복지가 아니라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계단, 뭐 계기, 교육 이런 게 필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게 저희는 그걸 복지 투자라고 부르거든요. 예. 그래서 아직은 복지 시스템이 아직 이제 수혜적인 성향이 정말 좀 강합니다. 해줘야 된다는 그런 것들. 그래서 우리 지역 사회가 복지를 단순히 하나로 볼 게 아니라 복지 차원의 복지가 필요한 사람, 그리고 교육 차원의 복지 투자가 필요한
사람을 명확하게 나눠서 좀 더 세세한 이제 정책들을 만들어 나가야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결론적으로는 그거죠. 교육으로 인해서 사람이 새로 태어나고 지역사회에서 이제 역량 있는 사람이 되고 그로 인해서 지역사회가 발전하는 이런 선순환 하는 좋은 복지가 좀 이루어져야 할 것 같고요. 이게 사실 이건 지역의 뭐 국가교육청, 뭐 시청 이런 지자체의 의지가 정말 중요하고요. 예. 뭐 예를 들어서 뭐 장애인 복지 발전 5개년 계획 같은 뭐 정책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저희 같은 풀뿌리 단체가 또 뭐 하는지 진심으로 관심을 좀 가지고 단실한 지원을 좀 해나가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자, 오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남기신다면 어떤 말씀 하시겠습니까? 네, 우선 키워주신 우리 할매 박경순 씨 정말 사랑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참배부터 식구들 같이 이제 같은 꿈을 꾸는 식구들 정말 너무 진심으로 사랑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들의 이 꿈이 사실 저희들만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뿐만이 아니라 국가에서부터 뭐 일반 시민까지 다양한 관심과 지원이 어떤 비빔밥처럼 어우러져야 우리가 생각하는 멋진 세상을 꿈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네, 저희도 알겠습니다. 관심 많이 가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장애인 참배움터 유재윤 사무국장이었습니다.